안녕하세요. 헤이월드입니다. 여러분들 차 수리하게 되면 이제 정비사업소나 아니면 이제 정비 카센터 이런 데들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가시게 되면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정비사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굉장히 젊은 정비사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과연 젊고 유능하고 스마트한 그리고 그 스캐너나 이런 전자장비를 잘 다루는 그런 정비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뭐 한 60도 넘으셨는데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런 정비사가 좋을까요?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째, 젊은 정비사가 좋다. 맞는 말이에요. 왜 젊은 정비사가 좋냐면 젊은 정비사분들은 아무래도 차에 대한 그만한 애정도 있고 관심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각종 동호회나 이런 사이트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결함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 수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하고 고객이 뭔가를 물어보면 그냥 바바바박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뭔가를 물으면 짜자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얘기도 잘 해주고 설명도 굉장히 잘 해주고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굉장히 정비를 잘 하십니다. 잘 하시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으세요. 그러면 한참 나는 이제 뭐 꿈도 있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유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는 굉장히 귀에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충분히 제가 충분히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시는 이런 분들도 제가 충분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정비사분들은 보통 정비업계에 들어가게 되면 연차마다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뭐 엔진오일 정도 가는 것밖에 안 하고요. 한 3년차, 4년차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타이밍 벨트도 까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합니다. 한 5년차가 넘어가면 웬만한 기술은 다 습득했을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레벨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젊은 정비사분들을 만나더라도 실례지만 저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한 5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제 웬만한 경험이 거의 두루두루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정비사 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알게 되면 이렇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제가 추천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신 정비사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연세가 일단 많은 정비사분들은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은 굉장히 많은데 최신 전자기기나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스캐너 정도는 웬만하면 다 다루실 텐데 모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차가 어떤 결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그 경험과 노하우에 의해서 대충 맞히십니다. 대충 맞추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 단계까지 접근을 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접근을 하냐면 제가 의사랑 비유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의사분들 제가 그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긴 한데 의사분들한테 가가지고 약간 그 어깨가 계속 결리잖아요. 어깨가 계속 결려가지고 계속 아파요. 그러면 보통 정형외과를 가요. 그럼 정형외과 가면 여기 물리치료도 하고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이제 별걸 다 해요. 별걸 다 하는데 보통 한 쉬운 후반대 아니면 60살이 좀 넘으신 그런 좀 노련한 의사님을 딱 이렇게 만나러 가면 어깨가 이렇게 쫙 결린다라는 걸 몇 번 치료를 이렇게 딱 해보기 전에 뭘 하냐면 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니다. 아를 하게 되고 어금니 쪽을 봅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한두 개 빠져 있거나 아니면 치열 자체가 교정이 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치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어깨 결릴 때 치과 가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주 오랜 경험이 이제 플러스가 되다 보면 그냥 그게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엄청난 상승력을 일으킨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능력치가 생겨요. 그래서 일반 젊으신 분들이 뭐 컴퓨터 하고 뭐 인터넷 하고 해서 기계적으로 습득한 이 기술력 이상의 기술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좀 나이 드신 정비사분들을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대략 이렇지 않겠어? 라고 하고 심지어는 만약에 A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문제를 A로 고치지 않고 B나 C로 고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우회 방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 응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응용을 할 수 있는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진짜 정비사입니다. 진짜 정비사예요. 여기서 이 응용은 뭐 야매로 뭘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리는 하되 이 정도가 되게끔 수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상의 어떤 수리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 뭐 정비사분들도 들었을 때는 또 젊은 정비사분들은 나름대로 반발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연세가 있으신 정비사분들 역시도 나름대로 도대체 헤이월드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여태껏 차량을 한 14,000대, 14,500대를 사서 해외로 수출을 이렇게 보내본 경험에 의하면 젊은 정비사분들은 젊은 정비사분들대로 어떤 나름대로 특장점이 좀 있었고요. 나이 드신 정비사분들은 나이 드신 정비사분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정말 많은 전자장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뭐 잘 못 고친다. 일반적인 걸 고친다라고 하면 젊은 정비사분들이랑 얘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뭐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것들은 좀 경험이 많은, 여기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야 경험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정비사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차를 고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괜찮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 보면 자기 차가 어디 아픈데 그거를 계속 그냥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해결을 하는데요.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어딜 가시냐면, 여러분들 그 동호회 협력업체, 뭐 그 전에 제가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거길 가세요. 왜 거길 가야 되냐면, 예를 들면 뭐 산타페 협력업체다 그러면 거기 정비돼서 들어오는 차들은 거의 다 산타페예요. 그러면 산타페의 결함이 뭔지, 어느 부분이 안 좋은 건지, 어느 부분이 좋은지, 어느 증상에 뭘 고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요,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고, 그리고 어디 뼈가 부러져 있으면 정형외과를 가는 것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 집 근처에 파란 손 뭐 이런 데를 가거나, 아니면 뭐 레드 손 뭐 이런 데를, 오토 뭐 이런 데 가는데, 그런 데 가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차가 도저히 알 수 없다, 잘 못 고친다, 보통 어딘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그 부분만 딱 집어내면 바로 끝나요. 근데 그 부분을 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더듬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차는 그렇게 가면, 잘못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집어낼 수 있는 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빨이 아픈데 정형외과 가거나,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 치과에 가거나, 이러면 전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머리 아프다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정비업체 가장 빠르게 동호회 관련 정비업체를 찾아보고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실제로 그 차들만 쫙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원활하게 수리하고 아주 기분 좋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잉 정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또 집 근처 카센터에 가가지고 딱 봐가지고 아직 젊은데 기술 없어 이래가지고 또 헤이월드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마시고요. 또 집 근처에 갔더니 연세가 많아, 에이 전자장비 못 다루시죠? 뭐 이 결함 모르시죠? 괜히 이랬다가 이거 몽키 스패너 갖다 한대 맞습니다. 그리고 헤이월드 전화 와요. 뭐야 라고 전화 올 수 있으니까 괜히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진짜 장인 정신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제가 한평생 한 40년 가량을 엔진을 만져서 진짜 손에 기름때가 이 손 마디마디 사이에 기름때가 진짜 이렇게 껴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굳은 살이 배겨있는 이런 분들 최근 기술 모른다고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축적된 노하우와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단번에 집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우대를 해줘야 되고요. 또 젊은 분들, 기술력 없이 까분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유튜버들 보면 자기 전문 분야, 뭐 디젤이나 뭐 DPF 뭐 이런 거, 아니면 자기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뭐 자가 정비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세차, 광택 뭐 이런 데코레이션, 이렇게 특정한 전문 분야로 들어가서 자기가 계속 그 부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어떤 경험을 계속 많이 쌓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되면 그분들은 이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가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젊은 정비사분들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좀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신 경험 많은 정비사분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차가 이쪽 젊은 분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쪽에 좀 경험이 많은 이런 연세가 있으신 이런 분들이 필요한지, 그걸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괜히 뭐 최신식 펠리세이드를 갖다가 또 이분들 붙들고 이게 왜 자율주행에서 뭐 반자율주행인데 왜 여기서 이게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제가 보기엔 다 못 고쳐요. 예, 다 못 고치고 이거는 현대 정비 사업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특정 모듈을 고친다거나 간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괜히 또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정비사분들은 처음부터 어떤 이렇게 작은 정비센터에 일한 게 아니라 기존에 현대나 기아나 아니면 쌍용이나 벤츠나 BMW나 이런 데서 보통 한 쉬운 살까지 정비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는 좀 그 후배들이 뭐 밀고 올라오는지 아니면 뭐 양보를 하는지 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이제 와서 따로 조용히 차리면서 이제 자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공이 아주 끝내줘요. 예, 그런 분들 앞에서 괜히 목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쫙 잡다가 번데기 주름 바로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미로 이제 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름 잡지 마시고 가서 항상 배꼽 인사처럼 안녕하십니까, 헤이월드입니다. 한 수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한 수 배우려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요? 라고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역시 저 소비자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고쳐주고 정 안 되면 깔끔하게 다른 데 가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분들은 엔지니어고 기름쟁이기 때문에 일반 장사꾼인 사람들이랑은 전혀 틀려요. 예, 아주 곧습니다. 아주 고든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캔커피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정말 잘 봐주세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으로만 가서 뭐 돈을 이렇게 뿌리고 날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들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런 거 이제 정비사업소 가서 막 뿌리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동네 카센터나 이런 분들 나름대로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괜히 그분 앞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내 몸을 의사한테 맡기는 것처럼 어디가 아픕니다, 좀 고쳐서 제가 차를 좀 잘 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 역시도 좀 뭐 이상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차 운행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진짜 어떤 저녁 늦은 시간에도 전화해서 사장님 이거 지금 차가 섰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막 자다가 깬 목소리로도 그러시군요, 뭐 이렇게 좀 해보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최소한 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좀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정비사분들이 정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친구나 그냥 아는 형님, 아는 동생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인간관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한번 형성이 돼서 뭐 형동생할 정도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가볍게 이거저거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정비사분들이 이랑 같이 맺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자동차 때문에 고민하거나 고생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전화 한 통으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누구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죠?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이건 이래. 오케이. 그 근처 정비소에서 해보고 뭐 금액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고치고 안 되면 대충 이렇게만 고치고 일단 가져와,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이거 100만 원짜리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덜덜 떨고 있어야 되고, 또 긴급 출동 불러서 이건 얘기 안 했구나, 긴급 출동 불러서 어딘가를 간다 그러면 또 거기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정비사분들을 친구로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멋진 수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헤이월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잠깐, 그럼 헤이월드는 정비사 친구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한 2-3통 정도 딱 해보면 원인이랑 결과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역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걸 고쳐야 된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뭐 부속을 재생으로 했을 때 얼마고 뭐로 하면 얼마고 뭐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지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